근데 뭐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약간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제 얘기에 다 해당되는 학생이 있고 아닌 애가 드물게 있을 겁니다. 드물게. 왜 어머니? 이해 못했습니다. 예. 일단 전제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들은 어딘지 아세요, 어머니? 어떤 학교들이 입시 실적이 좋죠? 예, 성적이 입시 결과가 좋은 고등학교가 어느 학교죠? 이 동네에서? 예, 네, 일반고에서.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입시 그 입결이 좋다는 건 뭐, 대학을 봤을 때. 그쵸. 대학을 봤을 때 엄마들이 그도 뭐 다들 만족하게 가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그도 대학을 그도 좀 잘 가는 학교들 고등학교. 이 동네에서 신성 아니에요? 그쵸. 이 동네는 부동의 신성이죠. 네. 부흥도 좀 그도 괜찮은 편인데 신성이 제일 좋고. 왜 동산보다 신성이 좋을까요? 동산은 특목고인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가서 다 기숙사 형으로 잘 갔고 굉장히. 일단 수학을 좀 잘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신성을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유가 돼요. 제가 아마 중학교 때 간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중3일 때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고등학교 와서 역전하기 정말 힘들다고. 모인 이유 역전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뭔가 극단의 방법을 쓸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 그래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민들이요. 근데 저 지금 이대로 가면은 결과는 뻔할 거거든요. 그 뻔한 결과를 봐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시를 택하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공부량이 줄어요. 신기하게 실이. 시험 때 내신이 중요한 애들은 시험 대비하면서도 공부량이 느는데 정시를 준비한 애들은 내신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는 양만큼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량이 줄어요. 아까 제가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는요, 요즘은요, 정시를 준비하는 학교들이에요. 특목고를 따왔을 때, 아까 말한 휘문고 이런 데들 있잖아요. 수시로도 가요, 어머니. 좋은 데 가요. 하지만 정시로 훨씬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들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당연히 수시로 가려던 수시로 보내고, 수시로 가지 못할 애들은 정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는 여기 학교 선생님이 계시면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이런 식이죠. 뭐 그냥 너 공부해도 점수 안 오르니까 그냥 맞춰 가라는 식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 지금 못 느끼셔도 3학년쯤 가면 느끼실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부터 이해할까요? 우리 대놓고.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학교에서 하는 자율학습. 어떠신 것 같아요? 예? 그냥 예를 제가 들게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제가 가르친 애 중에서 우성고 애들이 있고요. 우성고 애들이 기숙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가르친 애들은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니네가 공부를 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네가 공부를 안 한다면 내가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만 먹어주면은 그 다음에 내가 공부시켜줄게. 선택을 한번 해줘. 선생님 저를 공부시켜주세요라고 선택만 한 번만 해줘. 그럼 내가 강제로 시켜줄 테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무자습과 비슷한 걸 받았어요.
그랬을 때 우선고 애들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얘는 기숙사 애들이고. 현재 제가 봤을 때 알아본 결과 학교 자율학습은 신뢰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 그래서 애들이 많이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해요. 어머니. 스터디 카페 가보신 분? 가보셨어요? 어떤가요? 그냥 저희 가는 데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네. 저희 딸은 혼자 조용히 공부. 괜찮은 거 어떠신 것 같아요? 조용히 공부하는 그럼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본인들 학창 시절 때 혹시 도서관에 다녀보지 않았나요? 우리 때는 그렇죠? 어땠나요? 아니요.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예외잖아요. 아니지 않나요, 어머니 혹시?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 안 믿어요. 아까 어머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왜 학생을 안 믿냐고. 죄송하지만 못 믿겠어요. 네. 지네가 공부한다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얘가 열심히 하는지. 예. 네, 맞아요. 저는 그래도 애들 아니, 그냥 어머니 믿으시면 되고 저는 믿으면 안 돼요. 저는 믿지 않고 계속 확인해야 돼요. 제가 애들 믿는 순간 이건 다른 게임이 돼요. 저는 믿지 않고 이걸 믿어야죠. 열심히 할 수 있게 내가 독려하면 열심히 하겠다를 믿어야 되는 거지. 그 앞에 게 중요해요. 얘를 열심히 하게 만들어놔야 돼 뭔가. 그 전에 얘가 스스로 열심히 한다? 저는 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도 죄송하지만 제가 가르친 애들이 현재 여기 애들보다 성적이 더 우수할 거예요. 그렇죠? 예. 하지만 그 우수한 애들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 때.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어떤 말을 했냐? 니네 혹시 시험 대비서 똑바로 다 안 풀어오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다 점검해서 새벽까지 나랑 같이 스카 가서 공부할 생각하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가르친 애들한테 제가 한 얘기예요. 당연히 제가 가르친 애 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도 있습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는 애도 있어요. 어머니 존재해요, 어머니. 근데 아는 애들도 존재하지, 문제는. 그럼 제 걱정은 하는 애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죠. 하는 애는 그렇게 해요. 너 몸 관리 잘해야 돼. 잘 먹어야 된다. 잘 먹고 잘 싸야 돼. 하지만 안 하는 애한테는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정시를 WT에서 한 학생이 자기가 이제 정시로 가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괜찮아. 그건 아무 문제 없어. 그럼 너 시험 때 공부 어떻게 할 거야? 그 계획을 난 다 짜와봐. 걔가 다 짜왔어요. 그래서 2주 전부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그러면 스카 가서 공부할게요. 그래, 내가 스카 문 열어줄게. 스카 문 열어줄 테니까 가서 공부해. 대신 내가 너 매주 확인한다. 안 오는 날 다 확인한다. 그럼 너 안 오는 날 난 다 터치할 거야. 그게 싫으면 안 돼. 그리고 너 안 오는 날 나한테 허락받아야 돼. 공부하는 것들. 일단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 옛날에는 이게 옛날이 아주 오래된 게 아니라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학교 자율학습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어머니. 근데 지금은 얘가 제 생각에는 믿을 수 없는 곳이에요.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참 예외상이 될 수 있어서 애매한데 학생이 집에서 공부하잖아요, 어머니. 저를 예를 들게요. 저도 집에서 공부하거든요. 제가 내일 혼자 집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예? 집에서 공부할 때, 저도 애들 가르치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머니. 한번 여쭤볼게요.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 5시간과 그거를 학원 나와서 공부하면 몇 시간을 줄까요,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5시간을 공부할 거예요, 어머니. 그 양을 제가 내일 귀찮아도 학원을 나왔어요. 그러면 시간이 줍니다, 어머니. 몇 시간을 줄까요? 2시간. 반 이하로 줄어요. 그러니까 귀찮아도 차를 몰고 학원 와서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이에요. 집중도 되고. 집에서 하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공부하는 것,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애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 눈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안 믿어요, 제가. 이것도 믿지 않고
왜냐면 우리 학원에서 운영하는 스카는 제가 직원을 둬서 얘의 동선을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는 내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얘가 몇 시에 오고 몇 시에 가고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내가 파악할 수 있지만 아닌 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죠. 일단 저희 학원에 그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는데 현재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곳은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석이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 그래서 작년만 해도 제가 무작위로 막 신청받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은 제가 먼저 꼭 필요한 애부터 받기로 했어요. 죄송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시반이에요. 수시를 준비하는 애도 중요하지만 정시로 준비하는 애가 더 불안한 거예요. 얘네가 공부를 다 안 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어머니 오늘 얘기의 정시반의 포커스가 2개예요. 어머니. 그 중에 얘가 1번 포커스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월부터 금까지.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름은 부르지 않고 한 학생의 예를 들게요, 어머니. 예?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볼게요, 어머니. 대신 이건 돼야 돼요. 학생이 날 도와줘라 얘기해줘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의지가 약하니까 계속 공부를 열심히 못할 수 있어요. 그걸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어머니. 근데 나는 안 하겠다. 그걸 도와줄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게임을 예를 든다면은 나는 게임을 끊고 싶은데 못 끊어. 중독이 돼서. 그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절대 게임 안 끊을 거야. 그건 못 도와줘요. 아무것도 못 도와줘요, 어머니. 좀 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얘기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 학생이 봤더니 지금 이 학생은 학원을 거의 안 다니네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너무 안 다녀서 예외상이 얘는 너무 많이 다니고 그냥 예를 들까요, 어머니? 그냥 아무거나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화수목을 학원을 다닌다 칩시다, 어머니. 학원을 다닌다 치고요. 주말을 다닌다 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 이것도 제가 꼭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여기까지는 꼭 공부를 시킬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 정시반은 이 공부를 안 하면 퇴원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겠다 해놓고 설득할 거고 상담도 해주고 다 하겠지만 나는 결론은 안 하겠다. 공부를 안 하겠다면은 그냥 이거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니고 있으면 애 공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 이대로. 11시까지. 최소한 11시까지는 공부하고 가길 원합니다. 12시까지 공부할 수 있지만 11시까지는 하고 가길 원해요. 최소한. 차량 운행 안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다 픽업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11시까지. 시작은 언제냐? 학교 끝나고 밥 먹고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애들마다 다를 테니까 애들마다 저한테 자기 시간표를 다 오픈해 줘야 돼요. 월요일 날 나는 학교에서 몇 시에 끝나고 몇 시에 밥을 먹을 거고 그럼 몇 시부터 공부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6시부터 시작하겠다. 그럼 6시에 와서 스카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라는 거는 수학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수능 과목 다. 예. 제가 원하는 것은 수학만이 아니에요. 수학만 가지고 정시 갈 수 없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과목. 두 번째 게 이제 그 얘기 들어갈 거거든요, 어머니. 이 공부는 그냥 공부예요. 이해하시겠죠? 뭘 공부해도 돼. 어쨌든 공부량이 필요해. 그 또 하나 여쭤볼까요, 어머니? 학원 다니는 보통 몇 시 다니죠? 한번 볼까요? 한 학생은 7시부터 10시까지. 여기는 안 적으셔가지고 뭐 영어 학원은 대부분 7시에 시작하네요, 어머니. 7시부터 10시까지. 그럼 적어볼까요, 어머니? 만약에 7시부터 10시까지 학원 다녀요. 근데 묻는 거죠. 그럼 대부분 학원가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6시부터
7시는 뭐 할래?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거 공부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러 오지 않으면은 이 반에 들어올 수 없어요. 또 하나 10시부터 11시까지는 뭐 할래? 중간에 학원 있으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의 공부 시간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11시까지. 이해하시겠죠, 어머니? 그러면 토요일은 한번 볼까요, 한번? 어떤가요? 한 몇 시간 공부하는 것 같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냥 제가 표현을 할게요, 어머니. 10시에 일어나서, 10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10시에 시작해서, 원래는 9시가 더 좋은데, 9시로, 내가 9시로 하지 않았나? 그렇지, 바꿨지. 9시가 더 좋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왜냐면은, 한번 공부를 하면은, 한 3시간에서 4시간을 풀로 팡 때려야 돼. 근데 아침 9시에 시작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3시간을 공부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한 4시간 공부하고 저녁을 먹을 수 있고요. 저녁 먹고 마찬가지 한 4시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겨우 10시간에서 11시간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무슨 말이냐? 중간에 학원 갈 수 있다. 근데 아침 9시에는 아침 9시에 학원이 시작되지 않는 이상 스카에 와서 공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 이걸 우리가 얼마큼 잘 지키느냐. 애들을 얼마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는 하고 싶었지만 몸이 잘 안 따를 때 얼마큼 우리가 격려할 수 있냐가 이제 우리 관건이겠죠. 이거 없이 어떤 학생을 봤더니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학원을 다니면서 어머님이 쓰신 게 뭐냐면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순적이지 않나요, 조금 어머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요? 주말 하루 종일 해야지. 이게 현실이지 않을까요, 어머니? 얘네가 아마 7월 중순에 시작할 텐데 정시반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얘네 정시반은 얘를 지킬까 합니다. 꾸준하게. 방학 때가 되면은 이건 이제 평일이고요. 만약에 겨울방학 된다. 그러면 모두 아침 9시. 제가 제 애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똑같이 설명했거든요. 이 정도도 안 하고 내가 남들보다 성적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아니지 않니? 그냥 남들만큼 하면서 뭐가 내가 더 좋아지겠어. 바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욕심만 있는 거잖아. 셈하고 욕심밖에 없잖아. 남이 시험 잘 보면 부럽잖아. 그치?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셈은 있지만 노력을 안 하는데 뭐가 바뀌겠어. 제가 아무리 공부해도 어머니 아무리 제가 열심히 가르쳐도 소용없더라고요. 지가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정말로 드셔야 되고 혹시 보세요 어머니 만약에 정시반이 안 들어온다 해도 이 정도도 공부 안 하고 성적 변화를 원한다는 건요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니라고. 현재 제가 가르치는 반에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더니 방학 때 14시간을 줍하고 있어요. 14시간. 하루에 14시간. 하루에 14시간 어머니 어떤 일인지 아세요 어머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단 하루도 안 쉬고 그냥 계속 공부하면 12시간, 14시간이 돼요. 왜?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면 12, 12 더하기 2에서 15시간 나오거든요. 15시간? 그런 애들도 성적이 안 올라서 저한테 울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정시반은 제일 중요한 포커스이 이겁니다. 제가 현재 저희 학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을 이렇게 관리하면 좋겠지만은 그건 솔직히 말해서 무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한 애들은 본인이 선택한 애들은 할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을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못 견딜 것 같아 애들이. 하지만 결과는 나오게 하고 싶어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혹시 오래 다니시는 분 아실 텐데 얘네 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 의무자습 생겼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그 당시 애들이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게 세월이 흘러 지금 중3이잖아요. 지금 중3은 의무자습에 대해 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왜? 도움이 됐으니까.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공부하면 늘어요, 어머니 무조건. 공부를 안 해서 안 느는 거지. 그냥 여쭤볼까요, 어머니? 어머니 왜 설득해서 공부시킬 수 있으세요? 지금은 그 진짜 드문 경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애가 저한테 그랬어요. 참견하지 말라고. 제 딸이 저한테 한 얘기가 바로요. 아빠 참견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알았다. 근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얘한테? 뭐 애를 때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뭐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제 작은 딸이 좀 공부를 했는데 제가 걔를 가르칠 때 걔가 10시간을 공부하길 바랬어요. 하루에. 이유가 있어요. 어느 이상 대학 간 애들은 최소한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을 공부해야 돼요. 무조건 어머니. 선택권이 아니야. 무조건 해야 돼. 그냥. 그러니까 어머니들 바라는 그런 대학교 가려면은 하루에 12시간 공부를 해야 돼.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저도 걔가 거기 가기 원하니까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공부하길 바랬죠. 근데 걔는 몇 시간 했냐? 8시간을 공부했어요. 8시간을 제가 알아요. 그러면서 걔가 배경고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요. 나 공부 많이 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뭐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굉장히 좋았던 학생인데 아무리 좋아도 아니야 너 이게 하면 안 돼. 대학 안 되더라고요. 그럼 뭐 언제 바뀌었냐? 뭐 재수하면서 바뀌었죠. 뭐 재수하니까 본인이 바뀌어지죠. 뭐. 그래서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얘들은 반을 그러니까 자기가 저희 학원 애들은 그냥 선택을 하면 돼요. 가능한 반들을 아마 가르쳐 줄 거거든요.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할 것이 시간표를 짜와야 돼요. 내가 공부할 시간표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확인을 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공부를 안 하게 되면은 세 사람이 상담할 수 있는데 가장 가볍게 상담하는 거는 담임쌤. 예? 두 번째는 입시 원장님. 세 번째가 저를 만나면 이제 좀 일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관리를 할까 합니다. 제일 걱정이에요. 저희 학원 제가 가르친 애들은 한 20년 신청했어요. 20년 정도. 하겠다고. 이거 뭐 눌러야 되지? 이건가? 뭐 내용 써 있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말한 거 써 있는 거고요. 뭐 고등학생이니까 벌점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게 초등학생이 무서워하지 벌점은 무서워하겠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마 애들은 이제 만나면 말 안 들으면 이제 상담을 해야죠. 방법이 그거밖에 없죠, 어머니.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하겠다는 의지는 처음에 있어야 돼. 최소한 의지. 그리고 어머님들이 도와줄 게 있잖아요. 지금 픽업이라는 부분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10시에 끝나는 거 안 돼요, 어머니. 너무 일러. 10시에 집에 가는 거? 그럼 집에 가서 공부하면 좋은데 집에 가서 공부하겠어요? 10시에 끝나고요? 10시에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 공부하나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되게 특이하다고 했잖아요. 1시까지 공부해서 오 되게 특이하네.
아니 어머니 숙제도 안 해야 돼. 숙제만 하고는 어머니 숙제만 똑바로 해와도 괜찮아요. 숙제만 똑바로 해와도 실력이 늘게 숙제량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근데 이것들이 숙제를 대충 해오죠. 열심히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데 어머니 근육 운동을 하는데 그냥 가볍게만 계속 한다고 근육이 붙겠어요, 어머니?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0시에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거의 100% 공부 안 해요. 하면은 정말 걔가 성향이 좋은 학생이야. 그러니까 어머니 그건 진짜 타고난 복이 있는 거야. 성향이 좋은 자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드물어요. 그냥 안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대 11시나 12시까지 하길 바라는 건데 12시까지 하게 되면은 다음 학교 생활이 조금 무너진 애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11시로 잡은 거고 동료는 계속 하겠죠. 문을 12시에 닫는데 왜 11시에 가냐고 제가 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12시면 좀 그럴 것 같아서 11시로 잡아놨고 이제 관건이 그거죠. 아침 9시, 9시냐 이 새끼들이. 그 싸움을 엄청나게 해야 되겠죠. 애들하고. 어머님들이 말하는 모든 걸 믿지 않습니다. 애가 아프다, 뭐한다, 뭐하다 모든 걸 다 믿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애가 아프면 진단서를 끊어오셔야 되고요. 네. 왜냐면은 엄마는 끝내 아들과 딸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그냥 너가 다 해서 가지고 와 말을 해야 애들이 엄마랑 안 싸워요. 아니면 엄마를 핑계 잡아서 엄마를 조종할 겁니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 모르겠습니다. 얼마큼 따라둘지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첫 번째 목표가 수업이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수업은 나중 문제야. 공부를 해야 수업해 준 게 늘지?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중요한 거 말씀. 이거 좀 넘길게요, 어머니. 두 번째 중요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부모님 마음가짐. 잠깐 제 얘기 하나 할까요? 저도 이제 제 애들은 제 작은 딸이 이번에 취업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짜로. 왜요? 취업했어요, 드디어. 취업해가지고. 네. 발 더럽게 안 되는 작은 딸. 취업했어요. 나 닮은 작은 딸. 제 작은 딸 얘기 좀 할게요. 이거 알면 또 우리 딸이 되게 싫어할 텐데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애는 배경고를 나왔고요. 내신은 1점대 후반대. 모의고사는 전교 1등 아니면 2등. 못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보통 어머니였으면 다 의대 가기 원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의대 가기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의대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생각했던 대학이 어디냐면 서울대, 연대, 뭐 제가 고대를 싫어해서 죄송하지만 서울대, 연대, 뭐 한양대 특수과, 성대 특수과 정도를 원했어요. 가기로 원했어요. 근데 서울대는 뭐 물 건너 간 게 투 공부를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학원에서 해봤더니 투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큼 위험한지 알아서 투를 하지 않고 그냥 원 공부만 시켰어요. 그래서 걔가 갈 수 있는 최대 대학은 연대였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머니? 거기 갔어요. 재수해서 끝내. 논술로 보냈어요. 됐잖아요. 제가 남의 자식도 이렇게 여기서 두고 못 보겠다 말했잖아요. 그럼 제 자식은 두고 봤을까 끝나요, 제가요? 뭔가 끝까지 했겠죠, 그렇죠? 얘 몰래. 네.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고2 때예요. 딱 2때. 모의고사를 보면은 틀리는 개수가 얘가 보통 0을 빼고 나면 0은 절대평가니까요. 죄송하지만 좀 잘난 척 듣지 마세요, 어머니. 보통 틀린 개수가 1개, 2개. 전 과목 합치는 겁니다, 어머니. 국어, 수학, 과학까지 틀려서 많이 틀려야 한 2개 정도, 3개 정도 틀리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1점 후반대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어디 갈 거야? 내신 후반대로 가봤자 뭐 내 생각에는 진짜 죄송하지만 건대 가면 다행스러운 건데 솔직히 말해서. 내년에 보십시다, 어머니. 건대 가기 그 당시가 좀 더 내신이 더 어려운 거였습니다.
왜냐면 인구수가 지금도 줄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어머니 내신 건대 내신 커트라인이 1.9예요. 근데 되게 높더라고요. 네, 높아요, 어머니. 어머니도 몰라서 그렇지 내신 2.0 이하잖아요. 학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인솔 힘들어요. 어머니들 모르는 데 가는 거야, 그냥.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지금 모르실 뿐이에요, 어머니.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딱 올라가서 상담하다 보면은 확 바뀐다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 그때 가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또 포기 상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보세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애한테 얘기했어요. 내신 제끼자. 야, 내신 버려라. 이해하시겠어요, 어머니? 왜 내신이 의미가 없으니까. 왜냐면 걔가 나오는 모든 점수가 걔 내신으로 갈 대학을 걔가 뭐 설마 모의고사 한두 개 틀린 애가 건대 가겠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내신 버려라. 괜찮다. 네. 그렇게 합의를 본 상태였어요, 애하고요. 근데 시험 준비하는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험 대비하고 제가 공부하면서 중간고사 볼 때 아빠 나 물리 쨘다. 왜냐면 걔는 과학을 화학하고 지구과학을 택했어요, 어머니. 하지만 우리 애는 물리, 화학, 지학, 생을 다 잘했어요, 어머니. 하지만 그 중에서 화학과 지학을 택했는데 배경고에서 이제 물리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저도 전화한 거예요. 나 이제 진짜 그 물리 쨘다, 안 한다. 왜냐면 자기가 수능 과목이 아닌 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죄송하지만 어머님 수준에 있는 학부모가 아니잖아요. 조금 더 제가 많은 입시를 겪은 사람이잖아요. 경험도 많이 있고 왜 그런지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때쯤 갔을 때 저는 우리나라에서 탑 1, 2한테 우리 애 학생부를 보여줬어요. 왜냐면 연따라 가서 예? 우리 애 학생부로 도대체 어디 갈 수 있어? 그랬더니 뭐 나왔죠, 뭐 잘하면 뭐 중경외시 가든지 뭐 건대 가든지 무슨 데 되겠지. 그래서 끝나 제낀다. 그럼 뭐 제껴야지 당연히. 그런 상태였는데도 막상 애가 저한테 내신을 포기하겠다 말하니까 제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부모님 쉽지 않구나 이거.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30분 정도 담배 피다가 다시 전화했어요. 째라. 넌 째야 돼. 맞아, 째는 게 맞아. 넌 내신 의미가 없어. 내신은 대학 못 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는 그러면은 그 당시엔 논술도 중요했거든요. 논술하고 수시는 논술로 가고 정시 준비하자. 그게 맞는 것 같다.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하냐? 째야 돼요. 진짜로. 근데 내년부터는 내신이 들어가잖아요. 어머니 째야 돼요. 그 내신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의 변별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좀 더 확인하겠지만은 나중에 동점자나 1, 2점 차 가지고 그 내신을 가르거든요. 제가 내신을 째라는 것은요. 자기가 보는 수능 과목을 째면 안 돼요. 첫 번째 수학 째면 안 되죠. 몇 째? 그때 열심히 해야죠. 무조건요. 한마디로 이거 똑같아요. 뒤에 있지만 봐요, 어머니. 이 학생은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에요. 그럼 시험 때는 학교 내신에 완전히 파묻혀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학생은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에요. 그럼 얘는 또 뭐 해야 될까요?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학교 내신 정도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학교 내신 정도의 공부는 그 신성고는 괜찮은데 보편적 학교는 수능보다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어머니? 수능 공부를 같이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내신 공부도 해야지만 거기다 플러스 수능 공부를 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머니? 그러니까 정시반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플러스가 되고 싶으면은 뭔가를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시 준비를 하려고 생각했더니 예. 자퇴가 답이더라고요. 학교를 어차피 충실히 못 다니는 거 그러면 자퇴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안 하기로 했어요. 대신 그러면은 보세요, 어머니. 권할게요, 어머니. 자퇴는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 말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퇴가 답 맞아요, 원래는. 그래서 실제로 매년 대치동에 있는 유명 재수학원들이 자퇴생을 받는 반들이 있어요. 과학고와
민사고하고 이런 애들만 받아서 80명씩 마감 치는 반이 있어요. 걔네들은 자퇴를 해서 내신 가지고 못하니까 그냥 자퇴해서 정시로 가겠다는 애들 받아서 해요. 근데 제가 경험해보면 제가 가르쳐줘서 자퇴한 애들이 있긴 있거든요, 어머니. 그리고 학원 다니는 데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꼭 대학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수를 하면서.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걸 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자퇴를 하지 않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열심히만 한다면은 극복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대신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엄마, 아빠. 그러니까 정말 정시를 한다면은 정시 준비를 해야지 어영부영하게 이렇게 달 하나 걸쳐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애가 어머니 가셔도 돼요. 애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방해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 예? 학교. 그러니까 엄마가 잘해야 돼. 학교에서 계속 애한테 압력과 협박을 해요. 너 어차피 정시를 못 간다고. 실제로 그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왜? 공부한다고 성적이 쉽게 오르지 않잖아요. 그럼 성적이 쉽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학교에서는 그거를 다른 쪽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목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할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해서. 뭐 수학하고 뭐 국어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근데 과학 같은 거는 선택권이 있거든요. 그럼 선택을 딱 정해서 심하게 말하면 이 학생이 올 2학기 때 배우는 모든 과목이 수능과 관계없을 수 있어요. 과학이. 그럼 그거 제껴야 돼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그 시간에 뭘 했냐? 나는 수능 과학 공부를 해야 돼요. 보세요, 어머니. 논리적으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보다 공부량이 적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번에 3학년 애들 대상으로 동산고등한테 얘기를 했어요. 난 가장 걱정이 뭐냐. 1학기 때는 니네가 내신 때문에 수능 공부를 안 해. 덜하고. 애들 이거 이해해요. 두 번째. 지금부터는 서류만 쓰다가 자꾸 안 한다. 그래. 서류 쓰는 거 인정해. 하지만 서류 쓰기 위해서 중간에 애하고 친구랑 맨날 얘기만 하지 마.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어머니? 아니 무슨 말이냐면은 일주일에 5시간이면 서류 쓸 수 있는데 애들이 이 5시간만 쓰지 않고요. 공부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등등등등등등 이 모든 시간을 학종에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동산고 입시가 안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동네 특목고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걸 해주셔야 돼. 같이 호흡 맞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뭐 나중에 우리 애 어차피 내신도 공부해야 되니까 해야겠다. 그럼 정시만 오시면 안 돼요. 분위기를 확 깨버려. 우리는 같이 애들한테 얘기할 거거든요. 야, 우리 수시를 학종이나 내신을 포기했다고 해서 대학 입시를 포기한 거 아니고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뭐 해야 돼. 계속 얘기할 텐데 한 학생이 뭔가 저는 이제 내신 대비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그럼 확 깨버려요. 분위기가 안 살아. 공부는 똑같아요, 어머니. 얘가 11시에 공부해. 얘는 좀 하기 싫잖아요? 3명이 공부하잖아요? 그럼 옆에 같이 공부해요. 근데 한 놈이 집에 가버리잖아요? 얘도 가고 싶어. 2명만 가는 순간, 4명의 반을 가는 순간 이 2명도 그래서 예외상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험 대비할 때 얘기해. 뭐 이거는 뭐 키면 되니까 보죠. 아까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서 얘기할까요? 이건 뭐 쓰는 거고요. 이거 다 써야 됩니다, 어머니. 네, 다 써야 되고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머니 자녀 공부를 해. 얘가 진짜 열심히 했어. 그럼 어떤 게 올까요, 어머니? 열심히 했으면 한 몇 개월? 아니, 어머니 예를 들어서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어. 11시까지 하고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계속 공부를 했어. 그 다음 몇 개월을 했어.
그러면 애는 어떤 상황이 또 올까요? 공부 안 해보셨죠, 어머니? 번아웃이 오죠. 지치지. 그렇잖아요. 그럼 지칠 때는 서로 또 호흡을 맞춰야 돼요, 엄마들하고. 얘를 좀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근데 아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얘가 혼자 도망가는 그렇게 심이 아니라 얘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얘를 좀 쉬게 해줘야 돼요. 하루 이틀 정도는. 이해하시죠, 어머니? 네. 그래서 변동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 뭐 여행을 가던가, 뭐 하루 뭐 수영장을 가던가, 뭐 영화를 보던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허락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머니? 허락을 받고 그걸 하는 거와 그냥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생겨. 근데 허락을 안 받고 하면요, 계속 갈 수 있고. 그래서 이건 다 받을 거고요. 시험 때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요 시험 때가 또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까와 똑같아요, 어머니. 요게 뭐냐면 어머니, 애들이 시험 이게 쓸까요? 요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정시반에 들어왔다 쳐요, 어머니.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정시반이고 이 학생은 일반반이에요. 시험 때 누가 더 바쁠까요? 시험 기간에. 시험 기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한 학기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시험 기간 다 합치면은 한 달 반이 돼요. 그러니까 2학기의 반이 시험 기간이야. 그러니까 시험 기간도 되게 중요해요. 그때 정시반과 일반반이 좀 구분이 돼야 돼요. 이 학생이 정시반, 이 학생이 일반반. 누가 더 바쁠까요, 원래? 가만 놔두면 얘가 훨씬 바빠요. 그럼 얘는 조금 더 한가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한가한 거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러다 놓고 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문제 풀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공부시키겠다는 거예요. 대신 요 일은 학생이 선택하게 해줄게.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어머니? 한마디로 제가 있잖아요. 정시를 택하면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시험 기간에 더 한가해진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서 좀 더 문제를 더 풀고 할 게 많으니까 그걸 한다는 뜻인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요 뒤에 나올 텐데 그럼 요 말로 설명할까 제가 못 찾겠으니까 시험 때 아까 말했다시피 일반반 학생들은 그냥 학교 시험 대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학교 시험 대비를 하는 거고 정시반 애들은 학교 시험 대비에다가 수능 문제 모의고사를 좀 더 푸는 걸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숙제량이 좀 더 많아질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머니? 네. 뭐 약간의 다 차이는 있죠. 정규 수업도 여기 제가 그냥 요 앞에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될까요, 어머니? 애들 매주 시간 보는 거 아시죠? 주간 테스트 보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일반 반 애들은 2학기 때 당연히 그럼 뭘 볼까요, 어머니? 여름방학 때부터 애들이 당연히 시험을 뭐 볼까요? 주간 테스트를? 그치. 그 수투. 그쵸, 어머니? 근데 수능 범위는 수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반 애들은 수원 수투. 이렇게 좀 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정시반은 한마디로 학교의 진도에 맞춰 진도 나가고 모든 걸 다 나가겠지만 수능 범위에 대해서 같이 계속 공부하겠다는 거야, 그거를. 왜냐면 그래야지만이 내가 내신 준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더 플러스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 기간에 애들은 시험 날짜 빼고는 결강도 없을 겁니다, 어머니. 그냥 계속 쏙 수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반에서 할 수가 없어요. 같은 반에 하잖아요. 수시를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애들 있거든요. 예? 요 엄마가 좀 그런 것 같았는데 아까 보니까 그런 경우는 내신이 훨씬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내신이 자기가 이미 1점대 초중반 나왔으면은 내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그거는. 그거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예상에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 예상, 엄마들이 내신 포기 안 할 것 같거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포기 안 할 것 같아서 그나마 제일 가능한 학생들이 어디냐? 신성고가 제일 가능할 거고 신성고는 이미 애들이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예. 근데 그래도 걔네가 입시도 제일 좋은데 뭐. 예. 말해서 뭐 할 거야. 어쨌거나 신성고 애들이 제일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정시 T 계열 딱 하나 더. 일반 애들은 T. 이유는 뭐냐? 더 아랫계열이 아니냐? 결과를 내고 싶어서. 그 아랫계열 애들한테 아까 제일 힘든 것 중 이거 결과 내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해요. 공부량을 늘리게 해야 돼 무조건 애들을. 근데 아래 애들하고 그 싸움이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T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이놈에 관계없이 T 쪽을 해봐서 걔네 하다 보면 저희가 또 더 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진도는 뭐 일단 기본은 미적분까지 끝낼 거예요. 애들은 다. 뭐 진도는 크게 뭐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뭐 진도는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건 선생님들이 오늘 했는데 2학년 애들도 모의고사 보는 거 아시죠, 어머니? 예? 2학년도 모의고사 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2학년 모의고사는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그닥 뭐 왜냐면 일단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수능 시험 범위가. 근데 그래도 정시반에 있으면은 못 보면 애들이 또 일단은 원래 공부란 게 어머니 해가지고 성적이 나와야 더 하고 싶고 성적이 나와야 더 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뭐 그런 것도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할 필요 없어. 이거 왜 하지 했더니 그래도 수강 같은 거 좀 더 해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또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대한 보람을 느낄 테니까 뭐 맞는 말 같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네요. 매주 볼토인데 매주 수원 수투를 볼 겁니다. 수원 수투. 아직은 미적분은 수능 문제를 풀기는 애들이 좀 약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거는 좀 무리가 되는 것 같고 수원 수투로 해서 매주 수능에 나오는 형태의 문제를 풀 거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풀이가 들어가겠죠. 좀 도움은 되겠죠. 애들한테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일반반 애들은 아마 2학기 되면요. 거의 확률적으로 내신의 모든 걸 다 올인하게 될 거예요. 수투에 대해서. 근데 뭐 과목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2학년 2학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과목을 정리해줘서 자기가 좀 더 공부를 한다면 제일 좋죠. 이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정시를 선택하는 시점이 보통 언제일 것 같아요, 애들이 어머니?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언제 여름방학 때? 고3 여름방학 때 정시에 이제 선택을 해. 그 아까 어머님 그러셨나? 재수 얘기했었나? 그 어쩔 수가 없어. 저럴 때 저 너무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했을 때. 저거 너무 늦어요. 이거 솔직히 말했을 때. 근데 참 힘들어요.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하기가 원래 이게 되게 어머니. 근데 이거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선택하고 그 공부량에 대해서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아까 어머님 말씀대로 이게 제일 효율일 수 있어요. 자퇴를 하고 그냥 재수학원을 보내는 게 제일 효율일 수도 있죠. 왜냐면 거기서는 하루 종일 공부시킬 테니까. 재수학원 가서 제일 좋은 게 하루 종일 공부시켜주는 거니까. 그게 공부에 제일 효율일 수 있어요. 표심됐을 때.
근데 그건 제가 권하는 바는 아니지만 공부는 그럴 수 있고 이때쯤 오면 다 포기하죠. 왜 포기하냐면 이미 알죠. 저 때쯤 오면 엄마들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성적으로 못 간다는 거를. 애들도 엄마도 착한 게 뭐냐면요. 수시 원서가 6개를 쓰거든요, 어머니. 그럼 6개를 쓸 때 본인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꼭 내가 붙을 것 같아요. 6개 중에 어딘가에. 그리고 이때쯤 가면 이제 이미 고등학교 가서 학부모님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성적 까놓고. 그러면 이제 담임들이 그러니까 일반 선생님들이 고2 때도 이미 학종이나 교과에 좀 많이 아시면 도움이 될 텐데 잘 모르시고 실제로 이제 그때 가면은 어머니들이 애들이 어디 원서 쓸 줄 아는 순간 여기는 못 보내겠단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시로 가는 건데 다 실패하죠, 뭐 전부 다 실패하죠. 그래서 이제 욕심 내본 거예요, 제가요. 우리 학원에 많은 애들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건요, 정시반만 그런 게 아니라 깔끔하게 모든 학생을 하고 싶었어요. 네. 싫으면 퇴원시키면 되니까 뭐. 어차피 뭐. 오히려 대학 못 가래 자꾸 돈 받아먹고 수업하는 게 사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근데 깔끔하게 할 장소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 생각에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가르친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걔네 점수 챙겨준 거고 계획적으로. 두 번째가 정시반 애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럼 정시반 할 필요가 없죠. 뭐 정시반 왜 해요? 그럼 쓸데없이. 그러니까 정시반은 아마 필요한 애들이 있을 텐데 누군가는 빨리 움직일 거다. 그러면 빨리 움직이는 애들 결과를 내면 되니까 반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또 내신 대비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걔들은 또 3학 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7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일인가 20일인가 시작이 될 거고 아마 지금은 애들하고 많이 얘기 안 할 거예요, 어머니. 좀 얘기 안 하는 선생님도 있을 텐데 지금은 학기 중이니까 아무래도 시험 끝나고 좀 더 얘기를 하겠죠. 이게 뭐 외부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내부 학생들 먼저 정리를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오래 걸릴 거예요. 공부 시간표 짜온 거. 자연계열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문과로 5천을 결정을 했어요. 문과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거죠? 죄송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려요. 솔직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과는 정시반이 더 없어. 주변에 있나요? 정시로 하겠다는 애들이? 진짜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문과는 더더욱 정시로 하겠다는 애가 더 없어. 그다음에 이 동네는 그나마 모르겠어요. 다른 학교들은 별로 어떤 거에 지금 학교가 다 어딘가요? 안 적어주셔서 잘 모르겠다. 저희는 신입니다. 그러면 신성이니까 생각을 하는구나. 네? 그 생각을 하는구나. 신성이 때문에 정시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네.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이. 네. 되게 그래서 신성이 더 결과가 좋은 거예요, 어머니. 이거 미리 움직이잖아요, 지금 현재요. 애가 거기에 대한 미리 고민을 하게 되고. 왜냐면 수능 과목 아닌 거, 쓰잘데없는 거 공부하는 거 되게 많은데.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즘은 좀 신성도 좀 덜한데 예를 들어서 신성이 그나마 요즘은 또 덜하더라고요, 애들이 저한테. 근데 차이가 뭐냐면 3학년 때 가면은 만약에 경제를 공부해요, 이과애가. 그러면 그 수능 공부 아니잖아요. 근데 단위 때문에 공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과애들도. 근데 어떤 학교는 경제 선생님이 경제 시간에 딴 거 공부하면은 난리가 나요. 막 책 찍고 난리가 나요, 정말로. 그래서 자퇴가 생겨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신성은 그러진 않아요. 옛날에는 그냥 자습을 했어요. 깔끔하게 자습했어요, 그냥. 제가 그래서 너무 좋은 학교라고. 깔끔하게 자습해줘가지고. 근데 요즘은 자습은 안 하고 수업은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대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터치는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일반고는 뭐 매년 나와요. 뭐 책 찍고 애 와서 울고 어떡하냐 뭐 그러고 나보고 나도 어떻게 했어. 그럼 몰래 해 그냥. 아니면 자 그 시간에 푹 그러면.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정시로 갈 때요. 예. 보통 이제 수시는 예.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을 간다. 예. 기장 과목으로 같아 물리나 화학을 상관없습니다. 정시는. 정시는 예, 거의 상관없습니다. 점수 잘 나와서 예. 생지를 예. 대신 예외적으로 뭐 서울대나 그런 경우 뭐 그 가중치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중치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점수 잘 나오는 걸 받아야 돼. 솔직히 말씀드릴 때. 얘네가 뭐 가중치가 중요한 건 다 맞았을 때 가중치가 중요한 거지. 아직 다 맞히지 못하는데 무슨 가중치예요. 먼저 일단 제일 중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한마디로 점수 제일 잘 나올 거.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정신 어머니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내신을 보겠다 하지만 그 내신 보는 것이 그렇게까지 변별력 있지 않을 거니까 그게 고민할 게 아니에요, 어머니. 또, 대신 나중엔 달라질 것 같아요. 언제냐면 중3 때. 그건 좀 달라지니까 걔는 한참 후잖아요, 어머니. 고민할 게 아니지. 또 궁금하신 거. 그런 생각 드지 않으세요? 하면 좋겠는데 안 할 것 같다. 맞죠? 그렇죠? 일단은 정시반은 의무고요. 그냥 얄짤 없이 할 거예요. 그냥. 왜냐면 정시반 안 했다면 큰일 나. 틀림없이 애들이 딴짓거리 할 거야. 그래서 해야 되고 일반 반 애들은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왜냐면 정시반 애들은 그 시험 기간에 딴짓을 많이 해요. 엄청 딴짓을 해.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일반 반 애들은 시험 기간에 더 열심히 하니까 고민할 건 없고 아마 시험 끝나고 나오면은 아마 얘네 대상으로 아마 그 선택을 줄 거예요. 그 정시반이 아니라도 지금 이거 있잖아요. 오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밤 11시까지 공부한다. 본인이 요구하면 아마 프로그램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계열별로 해서 먼저 나갈 거예요. 계열별로. 예. 주변에서 어머니 지금 어떡하지? 예. 의대 지원 해가지고 예. 정시 볼 때 예. 엄청 많이 보일 거라고. 그러면 잘하는 친구도 모르겠지만 중간이나 그런 친구들은 무조건 정시를 하면 안 되고 수시로 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많이 말하고 이제 절대 정시 준비하면 안 됩니다. 지방 의대만 확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재수생들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예. 누가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은 절대 수시로 준비하면 안 되죠.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동네 아줌마라면 괜찮고요. 만약에 다른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면 나쁜 사람이에요. 예, 나쁜 사람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머니 볼까요? 재생 무슨 애들 많아요, 어머니? 재생 중에서 사무소에서도 지금 현재 어머니들하고 싸울 애들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싸우려면요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미 어머니 자녀가 의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이나 무서운 거지 어머니는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 약한 들 무서워할 거 없어요. 열심히 공부할까 걔들이요? 대학물까지 먹었는데. 서울대에서 80%가 재수를 해요. 서울대 애들이 80%가 의대 가기 위해서. 하지만 성공한 애들이 다 80%일까요, 어머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그럼 서울대가 재수하고 나서 실패했어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그냥 본인이 다니던 학교 서울대를 그냥 가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런 인원수 가지고 지금 현재 정시 인원이 지금 더 많은데 예? 말이 안 되죠, 어머니 그거는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의대 준비하는 애들이 지방에서는 일단 지방 쪽에서는 제가 확인 안 했지만 수시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별로 없어요.
대신 오히려 저는 이럴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정원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1,500명 정도 는 거 않았나요? 1,500명은 그냥 대학교 하나 정도 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하나 이상 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 때.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어머니? 올해 3학년은 놀았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 잘 보세요.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5등급이냐, 9등급이냐, 이거 다 의미 없어요. 왜? 뽑는 인원수가 일정하다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선택의 부분인 거지. 예? 어쨌거나 100명에서 내가 한 명만 뽑아. 그럼 5등급을 째든 수능으로 뽑든 수시로 뽑든 어쨌거나 100대 1인 거예요, 어머니 그냥. 근데 만약에 100명에 2명을 뽑아. 그러면 50대 1이 되는 거야. 근데 제일 꼭대기 의대에서 1,500원 잃었다. 그런 것은 올해 생각보다 뭐 연대 공대 가기 작년보다 훨씬 쉬운 거죠. 왜? 작년에 연대 공대 갈 애들이 지금은 다 의대로 갈 거거든요, 무조건요. 그 말은 어머니 자녀 애들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일이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올해와 똑같다면 1,500명이나 2,000명 뽑아준다면은 지금 애들은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요. 공사 애들한테 지방의대 가지 말라고. 아버지가 병원장이야. 괜찮아. 가도 돼. 아버지가 병원장이 아닌데 지방의대 간다? 나 같으면 안 간다. 나 같으면 그냥 공대를 간다. 왜냐면 걔가 니네가 나이가 마음 먹었을 때 네 주변 나이 중에서 너가 희소성이 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 같으면 안 간다. 대신 뭐 서울에 있는 뭐 연대의대 정도는 가겠다. 뭐 연대도 가겠고 뭐 경희대의대도 갈 수 있어. 근데 거긴 살아남을 거야. 하지만 지방의대는 혹시 모르니까 안 간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의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밥그릇 싸움도 많잖아요. 그 중에 이거 뭐겠어요. 경쟁이 떨어지는 사람도 힘들 건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위쪽은 좀 더 살아남을 확률이 많고 아래쪽은 더 죽을 확률이 많을 테니까 지금 현재도 의대 중에서 죽어가는 의대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의대는 난 조금 그러니까 뭐 지방의대 중에서 뭐 경북대 의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듣지도 못하는 의대도 좀 있거든요. 그런 의대 가는 거는 좀 반대다. 실제로 말을 했고 애들도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 생각엔 지금 입시 타고난 애들은요. 올해 고3은 저 대통령님께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입시에 대해서는 재수생이 들어온다 해서 그 재수생들이 썩은 물 다 먹었는데 술 처먹고 걔네가 공부해봤자지 어떻게 이겨요. 현재 원래 공부를 계속 했던 애들은 괜찮은데 뭐 3, 4년 뭐 직장생활 했어. 공부하겠대. 공부를 뭘로 하는 거야 지금. 어차피 거기 애들은 정말 치열하게 막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공부하는 애들인데 그걸 어떻게 또 다시 이긴 애도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1,500명까지 나오지 않아 절대. 고민할 거 아니에요. 뭐 학원들은 재수학원들은 놓았죠. 올해 돈 좀 벌겠죠. 또 궁금하신 거? 예. 수업 내용이 그러면 다 수능 문제. 그러진 않죠. 애들이 그 정도로 아직 수준이 좋지는 않잖아요. 어머니. 미적분 같은 건 아주 약하고 기본만 공부해야 돼. 이게 알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만 공부해야 되고 대신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요. 2학년 때 내신 대비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굉장히 애들이. 이것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얘기하지 않았나요, 어머니?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선행하기 정말 힘들다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고. 제발 좀 미리 좀 하자고. 제발 좀.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거기가 된 거예요, 어머니. 진짜 힘들어. 이유는 뭐냐? 해도 더럽게 못해 애들. 우리 애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틀려 애들. 근데 내신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내신 제가 어머니 정시반이라고 내신 안 중요하다 말하면 여기에 정시반을 택한 애들이 안 중요한 거지 내신에 목숨 걸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정말 내신에 목숨 걸어야 되죠. 그래요. 목숨 걸라고. 너 안 그랬다면 수능 해야 돼. 너 수능 못하잖아. 내신에 목숨 걸어. 그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내신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하실 때 제가 들어가는 이런 S계열, T계열, W계열은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 반은 2학기 교재가 첫 번째가 수투가 시험 대비서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 대비서가 그냥 교재가 돼버렸어요. 이번에는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거 하면서 수능 문제를 해요. 이미
기출은 다 했고 기출 이상을 해요. 애들을. 그러니까 애들은 한마디로 정시반에 있던 없던 괜찮아요. 정시반이 없어도 이미 정시 준비 다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제가 했잖아요. 조사해서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죄송할게요. 그냥 손 찍을게요. 너 무조건 신청해. 내가 굳이 너하고 1대1 면담을 계속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이 정도 얘기했을 때 신청해줘.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너도 신청해. 이유? 알잖아. 니들은 괜찮아. 니들은 몸 관리해. 왜? 얘들 진짜, 얘들 새벽 2시까지 공부해, 요즘도 어머니. 아니, 지금 스카에서 새벽 2시에 나오는 애들 얘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되게 걱정을 안 해요. 니들은 그냥 몸 관리만 해. 근데 왜 자기만 미워하냐? 너 오늘 와, 스카. 같이 얘가 공부할 때까지 너 그대로 있어. 그럼 내가 인정할게. 잔소리 안 할게. 이렇게 해요. 난 그럴 수 없다고. 근데 공부하고 싶지? 하고 싶대. 아, 그럼 내가 시켜줄게. 신청해. 그래서 이미 S계열, W계열은 제가 이거를 다 시켜놓은 상태인 거야. 다. 제일 잘하는 S반에서조차도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을 믿고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래? 우리 중3 때처럼? 너의 인생이 바뀔 텐데 한번 해볼래? 근데 그 반에도 문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미안하다. 넌 퇴원을 해야 돼. 대신 너가 학원을 퇴원해도 공부를 하겠다는 스카를 하겠다면 내가 그건 관리를 해줄게. 내 수업을 안 들어도 내가 그건 해줄게. 내가 너에 대한 의리야. 그게. 너는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내 수업을 들으면 안 돼. 문과애가 미적분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 우리 학원을 그만두기 싫어서. 제가 그랬어요. 미친 거 아니냐고 너. 그냥 그만둬. 다른 학원을 알아봐. 제발. 근데 네가 공부할 장소와 다 마련해 줄게. 대신 너는 공부를 해. 그건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미 제가 여기는 다 한 상태인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20명을 받아놨어요, 이미. 반이 3반인데 20명이니까 대략적으로 전체 반은 받아놓은 상태인 거예요. 반 정도는 저랑 같이 움직이겠다 마음을 먹은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 게 여기 정시반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시반에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계열로 갈 거예요. 이유는 공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다 그랬잖아요. 마음은 다 하고 싶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들 말을 안 듣는 거 되게 다 알아요. 우리가 다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이 새끼들 하나씩 죄송해요. 하나씩 해결해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 11시까지야. 네? 어떤 놈이 맨날 10시에 도망가. 그것도 10시까지는 하잖아. 도망가서 맨날 1시간씩 저한테 혼나. 그래도 10시까지 공부하잖아. 혼나긴 혼나겠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잡혀가지고 12시까지 또 공부하겠죠. 왜? 도망갔으니까 자기가 제일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저한테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된다고. 왜? 허락하지 않은 걸 움직였을 때 애들이 스스로 잘못한 걸 알잖아요. 그러면 좀 더 나아져요. 말 듣는 거는. 목표는 이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 때. 그리고 약간 말씀드릴까요? 내년부터는 고등부 학원을 확 바꿔버릴까 생각도 있어요. 전부 다 강제로 할까 생각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많은 부분이 중3 때 이미 얘기했던 것들이 좀 있지 않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걸 해결 못한 거잖아요. 우리 또 만났다는 뜻은.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많아요. 어차피 엄마도 해결 못했을 건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어머니. 네,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현재 가르치는 애들만 가르칠 겁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체력도 안 되고, 솔직히 말해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어머니. 왜냐면 이거는 틀림없이 뭐가 중요하냐면 수업도 수업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학생하고의 그게 중요해요, 어머니. 사람은 어머니 항상 하다가 하기 싫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하고 싶어 해야 돼. 그래야지 발을 집어넣어야지 우리가 그 다음부터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니? 그러면 집어넣고 나서부터는 애들이 하기 싫을 때 설득도 해야 되고 감성적인 설득도 해야 되고 대학 가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비교해 줘야 되고 그래서 상담 이론이 다 있는 거예요.
입시 원장님이 계셔야지만 논리적으로 너가 이렇게 갔을 때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담임이 있어야지만 담임이 감론적으로 설명할 거고, 그것도 해결 안 되면 제가 나타나서 또 협박을 또 해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건 아시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걸 허락을 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때리진 않지만 인권의 문제 있지 않냐고, 인간적으로.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본인이 원한다면 제가 뭐 때리는 것도 아니고 공부시키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 비용도 싸잖아요, 어머니. 왜? 돈 가지고 엄마하고 안 싸우겠다는 거. 제가 항상 옛날부터 얘기하지 않았나요, 어머니? 제가 돈을 적게 받으면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렇죠? 똑같은 거죠. 얘네가부터 중3 때부터 의무자습을 해서 왔는데 좀 더 마무리 잘하고 싶은 거죠. 제가 그때 혹시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의무자습 해가지고 어느 순간 얘네가 나이 먹어서 길거리에서 잘 만나서 고맙다 그럴 거라고. 그렇죠? 이거 마무리 해야 되니까. 본인이 선택 안 했을 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선택한 애들은 제가 책임져 줘야 되니까. 선생님들도 열심히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얘기해서 저는 얘기하더라고요. 이놈이 저것도 하겠다고. 원래 쉽지 않거든요. 일단 존심이 상하잖아요. 네, 하겠다니까. 또 질문. 예. 애들 설득을 어떻게 하냐 고민은 엄마가 할 필요 없으세요, 어머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거기서 반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리고 어머님이 뭐 찬성하고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대신 이건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픽업은 다 해주셔야지. 그건 확실하셔야 돼요. 근데 어머님이 애를 꼬시거나 그럴 필요, 역효과만 합니다. 어차피 말 안 들을 놈들인데 뭐 얘기해서 뭐예요? 선생님들이 얘기하셔야 되고 선생님들이 얘기할 거고. 그리고 제가 3학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저걸 다 할 수도 있어요. 강제로. 우리 학원 다니는 모든 애들을 그냥 하고 아닌 애들을 내보내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대신 그러려면 계속 또 설득 계속 해야죠. 애들하고. 그냥 공부하는 나가, 그럼 다 나가겠죠. 어머니. 그럼 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설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 또 질문하실 거. 너무 인상이 어두우셔. 기분 나쁘세요, 뭔가? 안 좋으세요, 어머니 기분? 왜 어두우신지 모르겠네. 나름대로 되게 준비 잘한 건데. 그리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온 건데.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적자 볼 거라고. 적자 100% 볼 텐데. 그리고 각오 단단히 하고 내년 수능 끝나고 입시가 붙일 마음으로 하는 건데. 제대로 붙일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어머니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보내면은 붙여줄 때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줘야 돼. 진짜 인간적으로. 같이 기쁜 마음으로. 또 싫어하면 또 내가 뛴다. 그럼 또 하기 싫다. 진짜. 그러면 이제 끝낼까요, 어머니? 어머님은 제가 조금 더 남으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